헤드헌터의 태도가 나쁘다고 해서 내가 그 오퍼를 거절할 수 있을까? 시청자분들께서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목표는 나쁜 헤드헌터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좋은 성과를 만드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협상 전문가 류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헤드헌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직을 고민하고 있을 때 좋은 헤드헌터는 어떤 헤드헌터고 또 나쁜 헤드헌터, 걸러야 되는 헤드헌터는 어떤 헤드헌터인지 현직 헤드헌터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예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쉐어 서비스 한 팀을 운영하고 있는 박예선이라고 합니다. 헤드헌팅도 같이 하고 있어서 오늘 이렇게 초대를 받았습니다. 무려 10년 전에 제가 박예선 대표님이랑 같은 기업, 독일계 기업에서 일을 할 때 헤드헌팅 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서 검토를 꽤 많이 하신 걸로 제가 기억나거든요. 도움을 많이 주셨죠? 네네. 그때도 채용 담당자셨기 때문에 헤드헌팅을 그때부터 이미 사용을 하고 계셨을 것 같고, 지금은 헤드헌터로서도 활동을 하시잖아요. 채용과 관련된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박예선 대표님께 헤드헌터를 좀 분간하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헤드헌터부터 먼저 해볼까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조금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헤드헌터가 나쁜 게 아니라 나쁜 포지션을 소개시켜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헤드헌터의 태도가 나쁘다고 해서 내가 그 오퍼를 거절할 수 있을까? 아, 오케이. 태도는 되게 나쁘지만 포지션은 좋다 이럴 수도 있고, 네. 예를 들면 네. 결과적으로는 좋은 헤드헌터일 수도 있겠네요. 네, 물론 이제 과정도 좋아야겠지만 시청자분들께서 음.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목표는 나쁜 헤드헌터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좋은 성과를 만드는 거예요. 구직자 입장에서 이 나쁜 헤드헌터다 이런 느낌이 들 때는 어떤 순간일까요?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 이슈가 제일 많겠죠. 연락을 안 준다거나 이력서는 보냈는데 피드백이 없다거나, 오케이. 물론 피드백이 없으면 연락을 자연스럽게 드려보시는 게 좋아요, 사실. 왜냐면 채용사에서도 아예 좀 피드백이 없어서 네. 연락을 못 드리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진행 상황이라도 있는 대로 전달을 하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이어가는 게 맞는데, 그냥 아예 뭐 익십이라든지 연락도 안 받는지 콜백도 없고 이러면 그건 태도상 당연히 좋지 오케이. 않은 헤드헌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채용사에 분명 단점이 있는 경우에도 장점만 부풀려서 이야기를 오케이. 한다든지, 그럼 나쁘네요. 혹은 내가 관심이 없다고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는데도 계속해서 연락을 하면서 설득을 하려고 나의 시간을 뺏는다든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상의 이슈가 제일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헤드헌터는 예를 들면 연봉 8천만 원 기준으로 딜을 메이드해서 채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받나요? 이게 사실은 채용사와의 계약 관계마다 또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부분은 뭐 한 15에서 30% 연봉에. 네, 연봉에 뭐 더 넓히면 뭐 10에서 30% 범위 내에서 연봉 곱하기 그 결정된 수수료율을 커미션으로 받게 되죠. 근데 30%로 받는 경우 거의 없고요. 예. 15%, 20%. 네, 그 정도가 일반적인 20%면 한 1,600만 원을 받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꽤 많이 받네요. 우리가 느끼기에. 그쵸. 근데 이제 이것도 그 헤드헌팅 업체 구조상 커미션이 많이 쪼개질 수도 있어요. 채용사를 담당하는 헤드헌터가 있고 지원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담당하는 헤드헌터가 있고 네. 그 커미션을 두 헤드헌터, 세 헤드헌터가 나눠 나눠서 가질 수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케이. 한 사람당 맞게 되는 뭐 커미션 액수는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의 기회와 헤드헌터와의 관계는 조금 별개로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 헤드헌터한테 되어서 이제 헤드헌터하고는 뭐 연락 안 해 라고 하기에는 너무 좋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회사에서 채용을 담당하는 헤드헌터는 너무 영업을 잘해서 좋은 고객사들, 정말 탄탄한 회사들을 많이 영업을 해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운 나쁘게 내 직무를 담당하는 그 회사의 헤드헌터가 인성이 좀 안 좋은 분이에요. 그치만 직무 자체는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포지션 기회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좀 이 헤드헌터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내 직무의 이직을 이 헤드헌터에게 커미션을 주는 기회로 이용되기도 싫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말씀드렸던 좀 헤드헌터에게 노출 잘 되는 방법 이런 것들 네, 좀 활용하셔서 다른 헤드헌터를 좀 찾아봐라. 네, 그렇죠. 근데 원래는 첫 번째 컨택받은 헤드헌터와 업무를 진행하시는 게 상도이긴 해요. 근데 이미 내가 허용할 수 있는 상도를 이 헤드헌터가 어겼다. 뭐 이런 경우에는 그 헤드헌터에게 연락을 받았다는 건 지금 회사 직무가 오픈이 돼서 다른 헤드헌터들도 찾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헤드헌터에게 노출이 되면 되죠. 그러면 내 직무가 여기 오픈됐다는 건 정보는 알았으니까 다른 헤드헌터를 통해서 오케이.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 사실은 헤드헌터 입장에서도 우선순위의 문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잡이 포지션이 열렸다. 그러면 A, B, C를 추천할 수 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풀은 한 30명 이상이다. 그럴 때 누구를 추천할 것인가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헤드헌터에게 이 ABC 3위 정도 안에 우선순위로 픽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좀 있을까요? 구직자 입장에서? 네, 되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헤드헌터가 1차 면접이 있다고 하면 0.5차 면접이거든요. 그렇죠. 헤드헌터에게는 채용사의 이력서를 전달할지 말지 그렇죠. 선택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직무에 왜 적합한 사람이고 내가 어떠한 일을 했고 이런 것들을 먼저 헤드헌터에게 잘 전달을 하시고 그리고 나의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헤드헌터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셔야 헤드헌터가 채용사에 추천을 할 때도 아 이분 진짜 괜찮으시더라고요. 그죠. 한마디라도 더 한마디라도, 할 거고. 네. 그럼 인사 담당자 귀에도 들어갈 거고. 그쵸. 음. 충분히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관계를 잘 만들어 놓으시는 게 협업의 관계네요, 사실은. 네네. 그죠. 그렇죠. 서로 이제 마음이 맞아야 되고 그래야만 딜이 성사 가능성 높아지고.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구직자 여러분들도 헤드헌터의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잘 받을까 이걸 영리하게 이용을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내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좀 가까이 두면 좋은 헤드헌터의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아, 이런 분들은 좋은 관계를 좀 맺어 두세요. 이런 분들. 일단 친절한 분들이죠. 친절한 분들.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막 이렇게 오지랖이 넓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 헤드헌터 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꼭 어떤 구직이나 이직이나 이런 이슈가 아니더라도 그냥 내 커리어 고민이 있을 때 편하게 연락드려서 뭐 이런 이슈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쪽에 전문가이시고 또 여러 케이스를 아시니까 좀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이런 말씀이라도 한번 편하게 건넬 수 있는 헤드헌터가 있다면 사실은 좋고. 커리어 멘토가 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을 어떻게 만나죠? 아무래도 나에게 컨택이 오는 헤드헌터 분하고 중에서 네, 여러 가지 뭐 전화 통화도 하고 이메일도 나누면 느낌을 좀 보고 네네네. 괜찮은 분들은 조금 더 관계를 좀 공을 들여서 네. 서로 간에 멘토 멘티 관계도 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네, 그렇죠. 결국은 관계고 태도의 문제가 크네요. 네, 그렇죠. 예. 사실 진짜 사회생활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헤드헌팅도 이 직무에 내가 꼭 이직을 성공을 하지는 않았더라도 어떤 좋은 헤드헌터를 알게 되었다면 그걸로서 또 하나의 이득이 되는 거죠. 나의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제가 박 대표님이랑 같이 근무를 할 때 헤드헌팅 관련된 계약서를 검토를 할 때 그 당시의 기억으로는 6개월 이내에 퇴사를 하면 헤드헌터에게 주어지는 수수료를 반환을 해야 된다. 네. 그걸 좀 기간을 정했던 것 같아요. 3개월일 때는 뭐 몇 프로, 네네. 6개월일 때는 몇 프로.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나요? 요새는 좀 많이 적용을 많이 하세요. 적용돼요. 네. 그러니까 입사하고 한 달 만에 나오면 헤드헌터 입장에서도 남는 게 전혀 없네요. 그쵸. 오히려 더 번잡해질 뿐이고 오히려 채용사에게도 누가 될 뿐이고 채용사에 누가 됐고 서로 헛된 불편하고 일을 했고 헛된 일, 네, 시간 낭비고. 시간 낭비. 헤드헌터 입장에서도 제대로 일할 사람을 추천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또 어느 정도는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박예선 대표님 모시고 나쁜 헤드헌터, 그다음에 좋은 헤드헌터의
차이점, 그리고 우리가 헤드헌터를 어떤 식으로 좀 대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말씀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